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많은 도움 드리고 있는 송투자 머니케어 뉴스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지만 여러분 목요일 날 제가 녹화를 해놓고 오늘은 휴가를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은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금요일하고 또 주말 이렇게 있는 과정에서 미국하고 이란하고 또 어떤 또 이슈가 벌어질지 잘 모릅니다. 자, 그런 관계로 최근에 보면 눈치 보면서 조정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종목들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들은 상당히 좋아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정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또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또 추가적으로 리포트가 나와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좀 추가적으로 해볼 거고요. 알테오젠 글쎄요, 목표가 좀 더 높게 잡아도 되긴 됩니다. 자, 그러나 일단은 여러분 내용들을 알고 인지하고 계시면 제가 뭐 알테오젠 한 번만 거래하겠습니까? 상승 파동이 나오면 앞으로 두 번 정도는 더 거래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여러분들, 뭐, 미리 녹화한 내용이나 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왜? 금요일이라도 주가가 오를 만한 상황은 아닐 테니까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간에서 반드시 우리가 공략 포인트를 잘 찾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공략을 해주는 그런 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일 겁니다. 근데 저는 월요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주말 동안 별다른 뉴스가 없고 긍정적인 뉴스가 더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냥 트레이딩 바이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 트레이딩 바이 들어갈 때는 뭐 기본적으로 비중 10%니까 너무 쫄지 않고 들어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1단 하락이 들어왔고요. 2단 하락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 거는 기본적으로 차익물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반영에서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조정 자리는 매크로 때문에 조정이 들어온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악재만 없다면 이제 동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이 올 확률이 높습니까? 예, 그렇지 않겠어요? 최근에 보면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 조정도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나타난 것들이었고요. 두 번째 조정은 매크로였다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악재는 다 해소가 됐다. 추가적인 악재는 제가 볼 땐 별로 없다. 이제부터는 실적을 보고 다시 한번 더 거래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공략했던 구간 자리 기억이 나십니까? 예, 17만 원짜리였거든요. 지금 그쪽으로 근접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또 탐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 욕심을 좀 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말입니다. 외국인 매수와 양봉 들어오는 자리만 기다려주시면 된다라는 것들 제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공략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겠죠. 자, 실적 테이블은 여러분 지난해하고 숫자가 완벽하게 다 바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쵸? 지난해 대비해서는 지금 뭐 분기에 뭐 5조, 뭐 4조 이렇게 이야기하다 지금 어떻게 보면 47조, 55조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주가는 그만큼 올랐냐라고 생각해보면 그 정도 많이 오르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크로가 개선이 되면 동종목은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신다고 생각해 보면 포인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요. 최근에 여기서 조정받았던 내용들은 MSCI 리밸런싱도 있었고, 삼반영에서 조금 뭐 디램값만 급등하고 그러면서 올라왔던 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이건 인지하고요. 두 번째 조정은 뭐여서 요거는 바로 이란 전쟁입니다. 자, 매크로 악화 때문에 나온 것들이죠. 추가적으로. 자, 그래요. 그럼 조정은 다 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 이 숫자가 제일 중요하다. 이 위치가. 이 자리가 어딥니까? 예. 17만 5천 원짜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일 17만 5천 원이 올지 아니면 월요일 날 올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자리 부근에서 뭐 보게 된다? 딱 포인트만 이야기 드릴게요. 외국인 매수와 양봉 들어오는 거. 그 결국은 그때도 지수가 코스피 지수도 거기서 또 양봉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리 거래할 때
그 수급에 대한 체크는 그리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좀 있으니까 그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스페타시스 다시 볼 때가 또 됐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반등에다 다시 수급이 안 좋아지면서 지금 눌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거죠. 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목표가까지 갈 수 있는 내용들인데 계속 그래도 어떻게 돼요? 저점은 높여가면서 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우리가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된다. 실제로 뭐 대덕전자나 심텍 이쪽,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치고 달리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이 쏠림이 들어왔는데 이스페타시스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 또 후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사실은 AI 데이터 센터 진도 나가는 부분에서 조금 제약을 좀 받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 중동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 주가가 아주 탄력성은 많지 않긴 한데 분명한 건 지금은 또 다시 싼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내일 오늘 조정받고 내일 조정받고 월요일 날쯤 되면 아주 또 구미가 땡기는 그런 구간에 진입할 거고요. 내용 포인트는 똑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양봉이 들어오는 그날 같이 이스페타시스도 만약에 양봉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전혀 뭐 지장이 없는 내용들이니까 그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다음 분기라든지 아니면 뭐 3분기 뭐 이렇게 나오는 과정에서 그 포워드 가이던스가 조금 다운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굳이 공략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지지선도 충분히 확보가 되는 구간으로 우리가 보고 거래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뭐 한 번 거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보면 여기서 이제 수익을 냈었어요, 여러분. 그쵸?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죠. 자, 그래. 여기 눌리 들어오면 어디쯤에서 공략하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들은 매크로가 최근에 안 좋아서 가장 안 좋은 구간에 여기서 지지를 했었어요. 그 구간이 어디예요? 11만 원 라인입니다. 11만 원 라인까지 올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11만 원 정도 온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또 매수를 또 해줘야 되고 11만 원에서 저 10만 원 사이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구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 또 뭐 한 11만 5천 원 가도 뭐 땡큐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지금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계속 우리가 어떤 시장을 보고 플레이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되는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형적으로 보면 바닥은 잡혀 있는 것들이고요. 올라와서 차익물 나오고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눌리는 거니까 요거는 잡아줘야 된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원리를 갖다 작동시켜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야죠. 심택도 가야 되고 대덕도 기회가 보이면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쪽 분야가 잘 성장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내용으로만 접해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전고체 관련된 부분에서 ESS 관련된 부분 제가 한중 NCS 거래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LNF는 제가 거래하고 싶은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좋은 건 알겠어. 자, 그 전에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즐기면 되는 것들이고요. 대구에 계신 우리 영님께서는 아마 LNF 갖고 계속 보유 중이신지 모르겠지만 좋은 또 수익을 잘 만들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체 관련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항화 리튬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그 부분들에서 기본적인 매출도 있는 것들이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 얘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기존에 우리가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이미 포트폴리오에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제가 이 종목을 지금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분명히 그렇겠죠. 지금 뭐 살짝 올라오는데 요거 살짝 눌릴 거예요. 근데 이해 가시죠? 오늘은 워낙 2차전지 관련된 분 쪽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저는 아주 리즈너블한 프라이스가 9만 원 정도에서 9만 원 하방으로 열어두고 좀 공략을 해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저기 자리는 잡혔잖아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거래하기 싫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한번 보실만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제가 길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왜? 공략 포인트만 딱딱 이야기 드리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뭐 내용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고민하진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거, 언제 어떻게 공략을 하는가, 이 부분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다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다 우리가 들어갈 땐 다 무조건 초병보는 10%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돼요? 369, 369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적당히 그렇게 가면서 우리가 즐겨 나가야 되겠죠.
시장이 변동폭이 있고 초병 들어갈 때는 항상 어떻게 돼요? 초병 들어가는 거 별로 걱정을 안 해요. 항상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떻게 돼? 두 번째 평단 들어갈 때 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방에 때려잡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1월달, 2월달 충분히 즐겼고 이제부터는 대부분 어떻게 돼요? 한 두 번 정도씩은 우리가 공략을 또 분할 매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테오젠 한번 리포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리포트를 가지고 제가 참조를 해봤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뭐 다 좋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변환이 없는 거죠. 앞으로 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앞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주가는 계속해서 본드박쳐 쳤죠. 여러 가지 악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소송도 있었고, 뭐 이렇게 뭐 글로벌 악재도 있었고, 자 마지막으로 하락한 그거는 분명한 건 매크로 악재로 인해서 하락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다들 동의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가 지금 그 공시 내용으로 보면 계속해서 신규 계약은 따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가 많을까? 저는 삼천단 제약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좋은 이슈예요. 비만, 경구용, 비만약 그런 거 좋은 이슈는 틀림없는데 실제로 삼성전자제약 같은 경우는 100억 미만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고 동사 같은 경우는 1000억이 넘어요. 자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는가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서 3,000단 제약 정도 되면 그 정도 됐으면 일단 수익 나와야지 더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항상 뉴스로 오른 건 뭐 한다? 예, 조정을 판다죠. 반은 토해내야죠. 예,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알테오젠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신규 계획이 계속 발생이 된다는 건 특허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는 컨센서스 자체는 알테오젠이 진행되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이다. 다만 이런 것들은 있겠죠. 최근에 이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계속 상승했던 그런 내용들하고 지금 이제 달라지는 것들이다.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다. 신규 계약을 따내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것들 비율이 전체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테오젠은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일정 기간, 그러니까 222동평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 싼 건 분명히 맞는데 그 윗단으로 올라갔을 때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예,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여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일단 한번 성장을 가다 쭉 하고 난 종목들은 보통 어떻게 갑니까? 성장을 하고 나잖아요. 그리고는 조정을 한번 받아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와서 일정 가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또 추가적인 큰 모멘텀이 생겼을 때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것들이 기본적인 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 다 드렸는데, 핵심 요소는 이거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보험 코드 발효,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뜨면 또 상당히 또 큰 모멘텀이 돼. 이거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도 12월 말에 계약했던 거 옵션 계약인데, 그게 본 계약까지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공시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한번 주가가 또 한번 쫙 치고 올라갔다 빠졌는데, 그것이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이 두 모멘텀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주가가 상당히 저는 기본적인 패턴까지 올라올 수 있는 내용은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장기적인 건 이런 것도 존재한다는 것들은 하나씩 풀어나가겠죠. 자, 그래서 그 분쟁구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은 뭐 제가 생각할 땐 냅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막혀있는 내용을 좀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빅파마더라고 계속해서 라이선스 계약을 해나가는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틀을 가지고 뒤에 물론 차트 보고 설명드린 게 훨씬 더 편하긴 하겠지만 그런 생각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충분히 우리가 알테오제 우리가 저는 이렇잖아요. 우리 같은 채널 같은 경우 롱샷하고 스윙 거래를 하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갈 때 재미가 좋아요. 그래서 우린 또 그런 것도 다 즐겨나갈 수 있는 것들이죠. 대세 상승장일 때 오히려 저희는 좀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성향이 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일정하게 너무 코스피 지수라고 무조건 계속해서 상승해 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 분명히 뭡니까? 예, 한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쭉 치고 올라와서 아래로 내려온 지금이 첫 번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6,300 찍고 5,200 찍고 그죠? 내려와서 그 사이에서 놀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자리 잡는 패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박스권으로 이제 지수는 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우리가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삼전하고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쭉쭉쭉 치고 올라가면 당연히 뭐 또 과거 전고점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는 지수는 나타날 수 있긴 하겠지만 그 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만 올라간다고 가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일단 뭐 전체적인 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모든 것 주가라는 건 상승을 하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승 크게 조정 그리고 다시 반등 그리고 박스 이거만큼은 좀 그냥 암기 사항으로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실적 부분도 그래요.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 4분기 때 나온 실적 부분에서 실망감이 많았잖아요. 그때 이 주가 많이 한 번에 그냥 축 떨어졌던 기억이 나십니까? 자, 1차 조정은 그거라고 치자고요. 그거 인정하겠어. 그죠? 그 다음에 2차 조정이 뭐였어요? 예, 그죠? 특허 소송이었고요. 3차가 뭐였어요? 예, 매크로 악화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3차까지 다 두들겨 맞았습니까? 예, 다 두들겨 맞았어요. 자, 그럼 이제는 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지금은 매크로 악재에 대한 단기적인 변수 이런 것만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숫자가 나오질 않아, 예상치가 별로 좋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을 거래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략 포인트 잡고 목표가도 설정해보고 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이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실적이 거지같이 나왔잖아. 그죠? 거지같이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죠?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예, 특허 소송 때문에 또 한 번 또 폭락을 했죠. 일단 마지막 여기 한 방 터진 건 뭐예요? 매크로 학트 때문에 터진 겁니다. 자, 그러면 3단 하락까지 다 왔어요. 그 다음에 거의, 그죠? 지난해 저점까지 다 도달했던 거죠. 지난해 저점이 저 구간이에요. 32만 원짜리. 그러니까 야, 이게 지난해보다 어떻게 돼요? 근데 실적이나 내용들은 다 성장하잖아요. 만약에 밸류에이션 다운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는 턴어라운드 시점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좋은 또 공시가 하나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리바운딩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위로 치고 올라갈 거냐라고 생각하면, 그렇다면 뭐, 우리 무조건 땡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 아래쪽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비중을 확대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비중 20%보다 축소해 놨는데 다시 비중 30%로 확대할 준비를 하고요. 평단을 낮추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38만 3천 원 정도에 들고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더 낮은 쪽으로 잡아서 완벽하게 경쟁력 있는 가격까지 들어오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37만 원 언더로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 땡큐인데 그 기회를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다음번에 우리가 제가 볼 때는 3일은 눌리겠죠. 자, 오늘 매크로 별로 안 좋습니다. 내일도 좋을까요? 그죠? 주말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지나고 나면 월요일까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눌림 사이, 그래서 월요일 날쯤이나 화요일 날쯤 돼서 우리가 상황 보고 수급이 들어오면 바로 뭐 한다? 비중 확대 진행하는 것으로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좀 되셨나요?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투자에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드리고 있는 케어맨이었습니다.